안녕하세요. 코치원 플러스 박상용입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카페에 글에도 소개했지만, 이제 사실 학습 치료라고 하는 영역이 너무나 아직까지도 이제 특정 그런 교과만 집중적으로 이제 반복해서 이해시키고 그 문제를 푸는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장 이제 두려운 게 아무래도 이제 과목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고, 상당히 이제 복잡한 내용들, 추상적인 개념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저학년 때부터 계속 문제풀이 위주로만 계속 가게 되면 아이들이 결국은 고학년에서 전혀 수업 시간에 알아듣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이제 어머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제 기존에 어머님들이 많이 찾아가는 강남에서 한다는 학습 치료, 집 주변에서 한다는 그런 학습 치료들은 결국은 이제 엄마들이 이제 글을 읽고 이해를 못하니까 글을 읽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서로 얘기하는 수준이나 아니면 주제를 요약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갈 것이고, 수학은 결국 이제 간단한 연산, 복잡한 계산으로 이어지면 더욱 좋겠지만 거의 이제 이런 수준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면 아마 분수, 배수, 약수 이런 쪽으로 접근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마 많은 학생들이 포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해왔던 그런 학습 치료들은 사실상 이제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더 아이들이 생각하는 즐거움을 끌어낼 수 있고 해결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쪽으로 가는 그러한 이제 사고력 중심의 그러한 학습 코칭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상 그런 웬만한 학원의 강사들보다도 솔직히 그들이 풀어준다는 수준은 너무나 이제 낮기 때문에, 저는 학습 치료사들이 과연 학습 치료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문적인 그런 교과목 강사보다 못한다. 단지 조금 이런 장애 아동들을 많이 다뤄봐서 이 아이들과의 의사소통이 좀 더 자유로울 뿐이지, 전문적으로 학년이 올라가는 것까지 고려했다면 사실상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까지 어떻게든 학습 치료라는 얘기를 꺼내면서 하겠지만, 사실 중학교 들어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습 치료를 한다는 것은 그 현실적으로 그 많은 경력을 가졌다고 하는 분들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치료센터 어디를 가더라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치료를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아이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과연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데 도움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학습 코칭이다, 아이가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서 그것을 스스로 상황에 맞게끔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과정들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측면을 두고 초점을 둬서 제가 학습 코칭이라는 말을 썼고요. 이제 FI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FI 프로그램 자체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인지 기능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인지 기능을 먼저 아이가 골고루 잘 사용할 수 있고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게 FI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FI를 기반으로 한 그런 중대학습 코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학습 코칭은 사실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학습 치료와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다. 특히 이제 초등 고학년이 돼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성인이 된다고 했을 때 단순히 학교 그 과목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인생에 대해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학습 코칭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 그런 학습 치료, 수학
또한 뭐 엄마들이 집에서 시키는 그런 학습지나 뭐 시중에 뭐 서점이나 가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집을 가지고 시키는 것들로는 실질적인 아이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수학도 좀 생활 수학이다. 정말 생활과 밀접하게 접근해서 정말 수학 교과서에 있는 것들이 정말 실제에는 어떻게 쓰이는지를 다 경험해 보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리 수학 교과서에 덧셈을 잘해도 밖에 나와서는 물건을 사고 계산도 못하는 그런 아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그런 교과목 수학을 설령 지능이 낮은 아이들이 다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계속 생활에서 밀접하게 접근해서 하나하나씩 개념을 터득해 가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수학적 개념을 수개념을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런 것에 관련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 저희 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은 제가 상당히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 아이에게 집에서 엄마랑 해보도록 하고 또한 그것들이 일상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 생각에는 학교 교과목을 따라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데 이제 저서히 지금 2학년이 된 아이들조차도 지금 보면 학교 교과목에서 수행하는 많은 것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특히 자폐아동이나 사회성이 낮은 아이들 대다수가 상당히 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만 계속 그룹 치료니 뭐 짝 치료니 뭐 사회성으로 뭐 정서 관련 뭐 그런 치료를 받거나 거의 그렇게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학교라는 곳에 들어가서 단체 생활을 하고 학교 수업을 들을 때 보면 안타깝게도 사실상 학교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시중에서 하는 그런 사회성 그룹이나 뭐 언어 짝 그룹이니 많은 것들이 결국은 어떠한 몇 명의 아이들과의 잘 지내기 위한 방법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아이가 정말 학교 생활에 필요한 인지적인 기능은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을 사실상 부모들이 학교를 들어가서 알게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서 줌 수업을 하고 있었을 때 집에서 정말 지켜보는 어머님들은 속이 터진다고 얘기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진짜 화가 폭발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실제로 아이가 갖추고 있는 인지적인 기능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집단에 속해 있으면 어느 정도 그것을 따라하고 흉내낼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기능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바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마 그럴 때 부모님들이 상당히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그동안 무엇을 했나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온라인 줌 수업에서 집에서 할 때도 이렇게 못 따라간다면 학교에서는 어떨까 이제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물론 1, 2, 3학년 때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아이들이 똑같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 지시사항을 잘 듣고 그에 맞춰서 과제를 완수해내는 것처럼 자기도 또한 최대한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인지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상 어머님들은 세월이 지나서 깨닫는 거고요. 그리고 고학년이 되면은 너무나 늦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하지만 일반적인 인지치료사나 이런 센터 치료사들은 이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거는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걸 많이 보게 되고 그것을 치료해 주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는 학교에서 얼마나 이 아이가 잘 생존해낼 수 있느냐 이 생존 본능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에서 부모님들이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생활수학이지 수학 문제집 풀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줌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있었을 때 학습 상황에서 아이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인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이렇게 아이들과 어울리는 쪽으로만 계속 포커스를 맞춰가면 사실상 아이들이 놀고 싶어도 이 아이가 너무나 말을 못 알아듣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제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결국은 놀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이제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입학 전에 좀 인지적인 기능을 좀 잘 갖추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혹시 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거나 초등 저학년 부모님들이라면 학교 진도를 따라가는 것보다 우선은 이 아이가 정말 이 생활 속에서 이 수학 교과서에 있는 것들과 잘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관찰해 보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아이와 생각하고 말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도 좀 더 어떻게 하면 생활 수학을 할 수 있을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서서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나 이제 카페를 통해서 오픈할 예정이고요. 좀 기다려 주시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